예, 그간에 보면 이렇게 뜸이 좀 들은 것 같습니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우리 정유진 박사님을 모시고, 지난 시간, 몇 차례에 걸쳐, 상해 임시정부 수립 초기에, 경무국장을 역임하신 우리 백범 김구 선생의 보안 방첩 활동에 대해서, 주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최근 하마스의 이스라엘 침공으로 예방정보 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현실을 감안해서, 그간에 이제 우리 역사상 정보 실패 사례, 즉, 전쟁 예측, 정보 활동의 실패로 인해서 일어난 인진왜란, 6.25 전쟁 등에 대해서 우리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정보 실패의 관점에서 다시 현대 한국 국가정보의 역사라는 우리 본래의 주제로 되돌아와서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정보활동에 대해서 탐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사례로 먼저 3.1운동 직후에 설립된 세계의 임시정부가 모두 이승만을 최고 지도자로 추대한 배경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한번 주시죠. 예.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이제 이승만 그 초대 대통령의 임시정부 수립 초기 정부 활동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는데, 그 첫 시간으로 임시정부가 수립될 때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네. 최고 지도자로 추대됐는데, 네. 그때 임시정부가 지금 조직 체계까지 갖춘 임시정부는 3개였습니다. 예, 체계. 네, 3개. 예. 그래서 그 3개 임시정부에서 모두 이승만 박사를 최고 지도로 추대됐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 있었어요. 예. 그리고 미국에 있어가지고 3.1운동이 일어난다 하는 것도 늦게 알았는데, 네. 어떻게 임시정부가 수립되자마자 이승만 대통령이 이 3개 정부에서 전부 최고 지도자로 추대됐느냐. 네. 그게 참, 좀 궁금하실 건데요. 네,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이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승만 박사는 그 당시에 우리 민족한테 지도자로 부각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가, 세계 정부가 수립될 때, 그 정황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면은, 3.1운동 직후에 이제 서울하고 상해, 그리고 블라디보스토크, 이 3군데에서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1919년 3월 1일 이후에 제일 처음으로 3월 21일 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대한국민의회. 그는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됐는데, 이건 이제 러시아 지역에서 따라갖고 노령 임시정부. 노령 임시정부. 흔히 이렇게도 부르는데. 그리고 4월 11일 날 이제 상해에서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그리고 4월 23일 날 서울에서 그 당시에는 이제 한성이라 그랬죠. 그렇죠. 한성에서 수립된 임시정부를 한성 임시정부. 이렇게 했는데, 그 한성의 임시정부는 13도 대표가 모여서 이제 수립했기 때문에 가장 정통성이 있는 정부로 그렇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정부에서 모두 이승만을 이제 최고 지도자로 선출을 했는데, 대한국민의회에서는 그 당시에 직제 대통령을 두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통령에 이제 손병희 선생을 추천했는데, 그 손병희 선생은 그때 3.1운동 지도자 33인의 하나이기 때문에 의전적 예국 차원에서 손병희를 대통령이 두고 실무적인 최고 지도자로 이제 그 자리 이름을 국무급 외무총장. 국무급 외무총장. 공식 이름이. 국무총장인데 그게 이승만 박사를 선출했습니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는 이승만 박사를 최고 직책인 국무총리. 그리고 한성 임시정부는 이승만을 집정관 총재. 이렇게 최고 직책에 이제 추대를 했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 체류하고 계시던 이승만 박사는 처음에 그 4월 5일 날 그 대한국민의회 노령 임시정부가 수립된 걸 미국에서 신문을 보고 알았고, 그리고 4월 15일 이제 상해에서 현순 목사라고 하는 분이 그 전보를 쳐가지고 그 3.1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초대했다. 이제 통보를 해줬고, 그리고 5월 말경에는
이제 미국을 방문한 내 친구 예. 신흥우로부터 예. 한성인 신정부에서 이승만 박사를 집정관 총재를 초대했다. 예. 그렇다면 새 임시정부에 다 그 이승만 박사는 자기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렇습니다. 예, 선출이 됐네요. 예. 정부가 설립된지도 몰랐는데 예. 자기를 최고 지도자를 선출해 놓은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제 통신수단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소식을 낸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소식을 듣고 예. 미국에서 이승만 박사는 그 한성 정부에서 초대한 집정관 총재를 예. 영문으로 번역하기를 예. 프레지던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프레지던트. 예. 그래서 이제 프레지던트 오브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 예.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예.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대통령. 예. 이래 번역해서 사용하니까 그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서 예. 그 국무총리였고 집정관 총재인데 프레지던트라는 용어가 맞지 않는다. 예. 이래 이의를 제기했는데 이승만 박사는 프레지던트를 계속 사용하니까 예. 그래서 이승만 박사 뜻에 맞추어서 예. 9월 6일 날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제 헌법을 고쳐서 예. 대통령제를 도입해갖고 예. 임시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 대통령으로 상해 임시정부에 예. 공식화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승만 대통령 미국에서 네. 그럼 이제 내가 대통령이 지위가 됐다. 예. 국가 원수의 자격이 됐다. 예. 이래갖고 취한 조치들을 예. 몇 개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제일 처음에 취한 조치를 보면 4월 12일 날. 예. 그래 하와이 그 우리 한인 교포들한테 예. 예. 이제 임시정부가 수립되니까 독립선언식을 개최해라. 독립선언식을 개최해라. 독립선언식을 열어가지고 일본을 규탄해라. 예. 이런 지시를 내리고요. 예. 그리고 한 2개월 지난 6월 14일에는 예. 대한민국 대통령 명의로 미국, 영국, 예. 프랑스, 이태리 예. 이런 세계 열강 정부에 예. 공문을 보내가지고 예. 한국의 민주정부가 탄생했다. 예. 그리고 내가 대통령으로 선출됐다. 예. 이걸 알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공문을 배포할 때 예. 영문으로 리퍼블릭 오브 코리아라는 예. 그 명칭을 사용했는데 예. 이게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계속 대한민국을 어허. 대표하는 용어로 예. 이때 이제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네. 그리고 6월 18일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조치를 취했는데 예. 워싱턴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으로 예. 서한을 보내가지고 예. 한반도에 합법적 민주정부가 수립됐다. 예. 그러니까 일본이 예. 이것을 인정하고 예. 한반도에 진출시킨 일본군하고 예. 일본 관리들 전부 철수시키라. 예. 이런 공문을 일본 천황 앞으로 보냈습니다. 어허. 대담한 조치를 취한 거죠. 그러네요. 예. 네, 국가 원수로서. 예. 그리고 7월 17일에는 예. 그 임시정부 미국 이제 주재 대사격인 예. 구미위원부를 설치를 했습니다. 구미위원부. 네, 여기서 보면 이제 구미는 유럽 앤드 아메리카. 예. 그 영문 이름이 이제 그 한국식 정식 이름은 대한민국 특파 구미 주철위원부. 예. 구미. 예. 네. 요새는 이제 주재원, 뭐 주재 주재원. 이런 말을 옛날에 주찰이라는 말을 주찰. 아. 대한민국 특파 구미 주찰위원부 이래 했는데 영문으로는 The Korean Commission 예. to America and Europe for the Republic of Korea. 예. 약칭으로는 코리안 커미션. 코리안 커미션. 예. 이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서 해방될 때까지 활동할 때 예. 중요한 포스터가 됩니다. 이제 그점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그때 이런 조치들을 취하고 나서 예. 3.1 운동이 나섰는데 10월부터 다음에 6월까지는 미국의 예. 주요 도시를 쭉 순방하면서 우리 예. 교포들하고 미국 사회에 예. 일본을 규탄하고 대한민국을 독립시켜달라. 예. 이런 강연을 했습니다. 순회 강연. 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에 예. 이제 상해의 임시정부를 찾아가게 됩니다. 예. 그 1920년 11월 16일 날 예. 하와이에서 배를 타고 예.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그 이승만 체포에 현상금을 한 30만 원 걸어놨기 때문에. 예, 현상금. 예. 그 당시 유일한 교통수단이 배였죠. 배. 비행기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일본을 들다가는 배를 타면은 그대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와이에서 상해로 바로 가는 배를 타야 되는데, 예. 배도 자주 있는 것도 알고, 네. 근데 마침 가는 배가 중국인들 시체를 쌓아서 옮기는 배였습니다. 어허. 그래서 이 중국인들은 해외에서 죽었더라도 예. 그 시체는 관에다가 싸가지고 고향에 가서 묻는 이런 풍습이 있답니다. 어허.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 배로 예. 이 중국인들을 실어서 예. 상해로 가는 그 영업하는 배에 예. 중국인으로 변장해갖고 예. 그 배 주인을 예. 포섭해서 타게 된 거예요. 예. 중국 옷을 입고. 예. 어허. 네. 그래가지고 1920년 12월 5일 날 예. 상해에 도착해가지고 예. 12월 28일 날 예. 초대 대통령 침식을 갖게 됩니다. 예. 그런데 대단하네. 그 참, 그 시신관에다가 숨어서 들어왔다는 그게. 아, 그리고 우리가 저쪽에 백번 경고 선생만 중국 땅에서 무진장 그 육체적 고생을 하신 걸로 생각하는데. 예. 그, 이승만 대통령도, 네. 많은 공부를 하신 이승만 박사님도. 네. 그 중국인으로 변장을 해서. 네. 시체가 쌓인 그 선창에. 네. 숨어서 상해로 잠입해서. 네. 고생을 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참 잘 모르는 역사잖아요.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 4.19 당시만 생각해가지고. 네. 우리가 부정적 인식만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예. 이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죠. 예. 그런데 이제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예. 조금 안타까운 게 그 상해에 그 당시에 먼저 도착했던 도산 안창호 선생. 예. 이동희 이런 민족 지도자들은. 예.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니까. 엄청난 대전략. 전략적 마인드가 있을 거다. 그리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아하. 이게 독립운동 하려면 돈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걸 기대했는데, 막상,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게 부자도 아니고, 돈도 그렇죠. 없고, 그 상이락하는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한계도 그러니까, 한 5개월 만에 이승만 대통령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그 미국으로 돌아가지게도 조금 그냥 일반적으로 통보해놓고 떠나게 됐습니다. 거기다 이제 외교상 긴급하고 재정상 이 절박함 때문에 부등이 상해를 떠난다. 이런 선언을 임시의정원에 일반적으로 보내고 그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에서는 또 좋지 않은 이야기가 많이 떠들고 있죠. 그 시대에도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참 조직을 운영하고 하는 데는 결국 자금이네, 그죠? 자금이네. 그런데 이제 하와이 교포들 때 돈을 못 와서 독립운동 자금을 많이 충당하고. 이게 이제 3.1 운동 직후 임시정부들이 수립될 적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되는 초동 조치를 이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사적으로 몰랐던 이런 어떤 이승만 대통령의 또 이런 행적을 또 이렇게 보니까 참으로 좀 다시 이제 우리가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서 공부를 좀 이렇게 해서 조금 우리 부대들이 좀 더 이렇게 실상을 잘 알 수 있도록 그런 계기가 되도록 우리 부지TV가 좀 이렇게 계속 노력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자, 이상으로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시간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면 또 계속 임시정부 민족 지도자로서 활동했던 그런, 정부 활동에 대해서 계속 한번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상 또 다음 시간 또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